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루는 것입니다.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7차전 선수단의 연쇄 부상 사태 속에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에 직행하기 위해서 토트넘은 호펜하임과의 원정 경기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요. 이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1월 24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 킥오프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인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토트넘의 영국 현지 일부 팬들은 17세 유망주 마이키 무어에게 손흥민 선수가 선발 자리를 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벤치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외신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호펜하임의 유로파리그 경기에 대한 유럽 현지 언론의 분석, 전력, 그리고 승부 예측 내용 총정리해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6차전까지 진행된 경기에서 라치오가 5승 1무, 아틀레틱 빌바오 역시 5승 1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결승전은 빌바오의 안방인 산 마메스에서 열리고 스페인 클럽 빌바오의 우승에 대한 의지가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벨기에 명문 클럽인 안덜레흐트가 4승 2무로 역시 무패 행진 속에 3위, 재정 문제로 프랑스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다라는 위협 속에 리옹이 4승 1무 1패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트넘을 꺾은 갈라타사라이는 3승 4무 무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무승부가 더 많기 때문에 5위인데요. 먼저 경기를 치른 갈라타사라이는 디나모 키이우와의 경기를 0대0으로 비기면서 치고 올라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4승 1무 1패로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승 3무 7위,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가 토트넘과의 경기 무승부를 끌어내면서 3승 2무 1패 8위인데요. 토트넘이 같은 승점에서 골득 실차 열세로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8위 바로 미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즉 남은 두 경기 모두 이긴다면 8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맨유와 레인저스가 이번 7차전에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위인 루마니아의 명문 클럽 슈테아와 부쿠레슈티, 11위 아약스, 12위 레알 소시에다드, 13위 돌풍의 팀 보데 글림트, 14위 AS 로마, 15위 올림피아코스 등 승점 10.9점으로 토트넘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팀들 역시 승점 3점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경기 호펜하임과의 원정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자력으로 8위 안으로 진입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8위 안으로 들어가서 2월에 두 차례의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유리한 시드를 받아서 16강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경기를 이겨야 합니다. 호펜하임은 사실 그리 어려운 상대로 꼽히지는 않는데요. 최근 리그 3연패를 겪으면서 분데스리가 일부 리그에서 강등권으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홀슈타인 킬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 연패를 끊고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되찾은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우승보다는 분데스리가에서 잔류하는 게 더 큰 목표이기 때문에 오는 주말에 있을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 더 큰 신경을 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호펜하임이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도 홈에서 치르고 프랑크푸르트전도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찌 보면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강등권 추락의 위기에 처한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호펜하임과 치른 다음에 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이동 일정이 더 빠듯할 수가 있고, 또 선수단의 체력 상태도 더 힘들기 때문에 토트넘이 마냥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겠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15위이고 호펜하임은 분데스리가 15위입니다. 호펜하임은 18경기 4승 5무 9패인데요. 지난 주말 홀슈타인 킬에 이기기 전까지 무려 9경기 내리 유로파리그와 DFB 포칼을 포함해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3무 6패로 토트넘보다 더욱더 처참한 기록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만 5대0 참패였지, 볼프스부르크와의 홈경기는 0대1의 석패였고, 또 다른 명문 클럽 멘헨 글라트바흐와의 홈경기도 1대2로 아슬아슬하게 졌고, 비록 동반부진을 겪고 있긴 하지만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도 1대1 무승부였습니다. 루마니아 클럽 FC SB, 슈테아와 부쿠레슈티와의 경기도 0대0 무승부로 승점을 얻어냈다는 점들을 본다면 길었던 무승 속에서도 그렇게 팀이 허물어진 모습은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올 시즌 4번의 리그 승리 중에 2경기를 실제 강등권이 17위로 떨어진 부진한 홀슈타인 킬에 거뒀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려운 승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올 시즌 승점을 얻은 경기 상대 중에는 슈투트가르트도 있고 또 아우크스부르크 원정도 있고 리옹과 홈경기 유로파리그에서 2대2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펜하임은 올 시즌 3백에 투톱을 두는 3-5-2 포메이션, 그리고 원톱에 4백을 두는 4-2-3-1 포메이션을 상대에 따라 맞춤 전술로 준비하면서 상대 대응형 축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게다가 클로젯과 비틀러의 투톱이라든지 크라마리치가 이성 공격수로서 벼락같은 슈팅을 때리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왼쪽 풀백인 프라스의 공격 가담과 특히 시즌 도중에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전격 확정한 19세 미드필더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비쇼프의 활약은 토트넘이 간과할 수 없는데요. 올 시즌 공격 라인에 크라마리치가 리그 7득점 1도움, 클로젝이 5득점 1도움으로 이 두 명의 공격수가 확실한 결정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 토트넘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틀러까지도 4득점 1도움이니까 사실 투톱과 처진 공격수 크라마리치, 내지는 4-2-3-1을 쓸 때는 원톱과 3명의 이성 공격수 모두가 득점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게다가 개인적인 공격 포인트가 많지는 않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톰 비쇼프 선수가 경기 운영 능력, 탈압박 능력, 스루 패스 능력, 기점 패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를 통해 나오는 창의적인 플레이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올 시즌 도중 보스만 룰에 해당하게 된 이번 1월 이적시장 기간에 올 여름 이적시장에 맞춘 바이에른 뮌헨과의 사전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미드필드 보강을 위해 선택한 선수라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 홀슈타인과의 경기에서 호펜하임이 3골을 넣는 과정에서도 결코 요행이 아니라 준비된 플레이, 팀 플레이를 통해 나온 득점, 특히 토트넘이 약점으로 여기고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내지 사이드 플레이를 통한 득점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겠죠. 호펜하임과의 경기 전반 26분에 나온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넘어온 긴 스로인을 홀슈타인 수비수가 걷어내려고 하다가 뒤로 흐른 것을 클로젝 선수가 반박자 빠른 하프발리 슈팅으로 때려 넣었는데, 이런 빠른 타이밍의 슈팅은 최근 토트넘의 선수들, 특히 풀백과 센터백 내지는 중앙 미드필드들의 민첩하지 못한 대응, 체력 저하와 또 경기 중에 흔들리는 집중력 속에 한 타이밍 늦게 수비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슈팅을 빠뜨리는 상황과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1분이었던 46분에 나온 추가골 같은 경우도 크라마리치가 중앙지역 2선에서 연계하면서 만든 장면인데, 왼쪽 풀백 프라스가 오버래핑 왔을 때 밀어준 공, 프라스가 빠르게 침투해 올린 컷백이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로 매우 날카롭게 들어왔어요. 이 공을 홀슈타인 수비가 막아내긴 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강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던 크라마리치가 벼락같은 왼발 슈팅으로 빠르게 때려 넣으면서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찌르면서 득점했거든요. 이 크라마리치의 슈팅력과 득점력, 그리고 흘로젝의 슈팅 능력과 슈팅 기술은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 에어리어 근거리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조금만 틈을 보여도 벼락같은 슈팅, 강한 슈팅으로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센터백 앞을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허점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홀슈타인과의 경기 56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이드로 크게 벌렸던 겐드리가 뒤로 빼준 공을 비쇼프 선수가 수비 뒤로 움직이는 흘로젝을 정확하게 보고 밀어줬고, 흘로젝은 이 상황에서 본인을 따라붙던 수비수 한 명을 떨궈 놓는 좋은 터치에 이은 벼락같은 왼발 중거리 슈팅, 정말 기가 막힌 원더골로 골문 구석을 찔렀거든요. 이날 나온 골들이 모두 대단한 슈팅 기술, 요행이나 운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슈팅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 장면이기 때문에 홀슈타인이 아무리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부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비의 약점이 큰 토트넘을 상대로는 능력 있는 공격수들의 골이 충분히 터질 수 있다는 점이 토트넘이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은 지금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고, 그런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유로파리그에 등록하지 못한 선수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경험과 체력이 모두 떨어진 채 이 홀슈타인 원정을 치러야 한다는 점은 18살의 어린 수비수인 그레이라든지 미드필더 베리발 같은 선수들이 뛸 수밖에 없고, 또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한 킨스키 골키퍼가 토트넘의 수비라인을 굉장히 안정시켜주고 있는데,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7, 8차전까지는 명단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킨스키 선수가 이번 경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토트넘이 결국에는 포스터 골키퍼가 나오거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오스틴이 뛰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비 조율이라든지 이런 원정 경기에서의 부담과 낯선 환경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호펜하임도 수비에 문제가 큽니다. 홀슈타인과의 경기 3대0으로 앞서가던 막판 84분에 야브로첵이 올린 크로스를 켈라티가 오른쪽으로 침투하면서 슈팅 연결하는 과정에서 허무하게 실점하고 말았는데요. 호펜하임의 가장 큰 문제는 왼쪽 측면 풀백인 프라스 선수가 공격 가담
능력은 좋지만 본인의 뒤로 빠져들어가는 공격수를 너무나 쉽게 놓치고 수비 커버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 0대5의 참패를 당할 때도 무려 3골이 프라스가 오버래핑한 그 뒷공간에서 나왔거든요. 경기 시작과 함께 나온 선제골도 오른쪽에서 벼락같은 슈팅을 통해 나왔었는데 전반 12분에 나온 게헤이루의 추가골 같은 경우도 케인 선수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게헤이루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며 수루 패스를 찔러줬고 오른쪽 풀백 내지 오른쪽 인버티드 미드필드로 뛰고 있던 게헤이루가 프리하게 문전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을 때리는 과정이 나왔어요. 이 슈팅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수비의 압박이 느슨했기 때문이고 수비의 커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또 후반 시작과 함께 3분 만인 48분에는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 측면 뒷공간으로 크게 넘긴 공을 사네가 이어받아서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했었는데 이때도 말씀드린 상대의 왼쪽 풀백 뒷공간,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서 골을 잘 넣어주던 브레넌 존슨이 부상으로 빠지고 또 중앙 공격수로서 중앙 수비수들을 끌어모아주고 또 비벼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던 솔랑키가 부상으로 뛸 수 없다라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이런 수비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수비라인의 베테랑인 슈타흐라든지 외전 카바 이런 많은 수비라인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이성 공격 라인의 비틀러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펜하임 역시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담과 부상 이슈는 토트넘이 더 크죠. 거기다가 토트넘은 최근 우도기의 부상 그리고 포로의 체력 고갈 문제, 수비라인의 이탈 자원이 많은 가운데 제드 스펜스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풀백 자리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심지어 때로는 센터백 역할까지 커버해주고 있으나 이 스펜스가 유로파리그 명단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리오 레길론도 최근에 출전을 해야 할 정도로 수비라인의 이탈 자원이 많은 토트넘인데 레길론 역시 유로파리그 명단에 들지 못했죠. 킨스키, 스펜스, 레길론이 명단에 없고 공격수로는 솔랑키와 존슨, 오도베르가 부상 중이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서 벤탄쿠르가 이번 경기에는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상의 컨디션과 감각을 갖추고 있는지에는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비수마의 부상 속에 벤탄쿠르가 뛸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비카리오, 반더벤, 로메로가 없는 가운데 우도기도 뛸 수 없는 가운데 스펜스와 레길론도 없다. 그러면 지난 주말 에버튼과의 경기에 떴던 선수들 대부분이 그냥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나마 토트넘의 호재는 부상에서 회복한 히샤이송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친 쿨리스키가 여전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 강행군 속에서 지쳤고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체 출전 내지 테머스와의 FA컵 경기에서 현지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마이키 무어가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고 후스코드닷컴을 비롯한 많은 영국 매체들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무어, 히샤이성, 쿨리스키의 3톱에 메디슨, 베리발, 사르의 3미들 그리고 포백 라인은 그레이, 데이비스, 드라구신, 포로, 골문은 오스틴이 지키게 됩니다. 결국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회복해줬기 때문에 왼쪽 풀백 자리 스펜스가 뛸 수 없는 가운데 그레이가 나설 수 있기는 한데요. 데이비스와 그레이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수비 역할을 할 텐데 베리샤가 전방에서 보일 수 있는 결정력, 크라마리치의 슈팅력, 클로젝의 또 커트인 플레이에 대해서 과연 그레이, 데이비스, 드라고신 이 수비 라인이 막아낼 수 있을까? 포로까지도 수비적인 면이 아쉬운 가운데 드라고신도 최근 부상이 있었고 좀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아무리 객관적 전력에서 호펜하임에 앞선다고 하더라도 팀이 누더기가 된 상태,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원정을 가서 치러야 하는 경기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래도 두 팀 사이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 특히 호펜하임의 수비력이 너무나 부실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한 골 정도를 내주더라도 두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다라고 후스코드닷컴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업체의 배당률을 보면 호펜하임이 홈팀이지만 승리 배당률이 3.01배로 2.17배의 승리 배당률이 나온 토트넘이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실제적인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봤을 때 토트넘이 원정팀이지만 2배가 넘는 배당률이 나오고 있는 것은 토트넘의 승리 역시 확실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 즉 이 경기는 무승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인데 토트넘이 비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8위 이내로 자력으로 올라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2월 달에 추가적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할 수도 있고 16강전에서 우승 후보급 팀을 만날 수도 있는 대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토트넘은
조기에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고 그것은 토트넘이 남은 시즌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경기, 호펜하임과의 원정 경기, 독일에서 치르는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 예상대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될지, 사실 이 경기만큼이나 중요한 오는 주말 레스터시티와의 강등권 혈전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를 모두 선발로 뛰거나 풀타임으로 뛰기는 어렵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나왔던 보도처럼 손흥민 선수와 기싸움을 하고 또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내리는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전술적 방향성에 의심을 보이는 선수들을 배제하는 운영 속에 손흥민 선수가 아닌 마이키 무어를 선발로 내세우고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토트넘과 호펜하임의 유로파리그 경기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와 더불어 경기 후 분석, 현지 반응, 다양한 컨텐츠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